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오늘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늦게까지, 늦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를 그 포르투갈과의 그 3차전, 조별리그 3차전이 오늘 새벽에 있었죠. 토요일 0시, 말하자면 어제 12시에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새벽 2시에 끝이 났죠. 와, 진짜 다들 어떤 예상을 하고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거 아마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축구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날씨 살짝 풀린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좀 풀린 것 같은 날씨입니다. 지금 영하 2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 9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약간 눈비가 이제 섞여서 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잘 좀 대비를 하시고, 대신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입니다. 공기 질은 좋아졌어요. 자, 다시 축구 얘기로 들어가서 다들 1차전, 2차전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그 다음에 가나와의 두 번째 경기를 보면서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제가 그랬죠. 결국엔 멘탈 싸움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포기하지 마라.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말이죠. 시험 과목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시험을 본 과목, 이미 지나간 과목에 대해서 연연하고, 특히나 실제 시험장에서 지나간 시험 막 문제들이 떠오르고, 심지어 그 문제들을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뭐가 정답인지 얘기하고, 이게 정답이네, 저게 정답이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험에 말이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그 시험이고, 다가올 시험은 다가올 시험이다. 다가올 시험을 다시 준비하자. 그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음에 있을 새로운 어떤 우리 미션, 새로운 대상을 향해서 준비를 해야지 과거의 것을 연연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과거에 연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 자체가 결국은 기억에 의존을 해가지고 과거에 따라서 현재를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포기한 사람들, 또는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난 그냥 결과만 들으란다, 이런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난 축구 자체를 보지를 않겠다, 보기가 그렇다, 그거 보면은 내가 보면 질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 반대,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같이 경험을 하고 견뎌내야 된다. 물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옆에서 그거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들, 그런 박수들, 그런 관심들, 이런 게 이제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현장에서는 관중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의 이제 축소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염원의 축소판으로 이제 느끼긴 하겠지만, 선수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거든요. 아,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의 모국에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렇게 같이 뛰는 겁니다. 11명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너무 뭐 또 거창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에 우리는 이제 같이 응원을 했다는 거, 그 순간을 같이 경험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았죠. 심지어는 이번 16강 진출이 확정됐음에도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경우의 수였나를 좀 따져보게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좀 그래요. 가능성이 컸다. 저는 가능성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오히려 우리가 더 가지고 있다. 어디냐면 포르투갈은 일단은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 여기서 거의라는 거는 1위로 올라가는 게 거의 확정됐다는 거고, 심지어는 2승을 이미 했기 때문에 16강 진출 자체는 아예 그냥 확정이었죠. 근데 만약에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겼을 때 같은 2승이 되기 때문에, 같은 2승 1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르투갈이 한국에 계신다면 그때는 골 득실을 따져가지고 오히려 가나가 1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이제 발판으로서 한국과의 경기를 이렇게 대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강했을 거예요. 포르투갈은 이미 16강이 확정이 돼 있다. 그만큼 최고의 전력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6강 이후에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부상이라든지, 부상을 방지해야 되고요, 체력을 좀 어느 정도 더 키워놔야 되고요, 그렇죠. 휴식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한국 팀이 죽기 살기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포르투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가 약간 그런 면을 내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와 우루과이 어떻습니까? 가나는 1승 1패 전적이었죠. 심지어 그 1승이 한국 팀을 상대로 이룬 전적이죠. 그 다음에 우루과이 어떻습니까? 1무 1패죠. 한국과는 1무 1패는 포르투갈한테 패한 겁니다. 이 두 팀 어떻습니까? 가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무승부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루과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루과이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가나도 만약에 이긴다면은 100% 확정이긴 하지만 상대가 강팀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긴 했을 거예요. 우루과이는 마찬가지로 가나를 쉬운 상대로만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간 두 팀 다 져서는 안 된다. 지면은 큰일 난다. 특히 우루과이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상황에서. 그래 승점 3점을 획득해야지만 다른 골 득실이라든지 다득점이라든지 승자승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참 그런 거죠. 오히려 한국은 상대방이 여유가 있는 팀을 만났고, 여유가 있는 상대방을 만났고요. 우루과이와 가나는 서로 상대방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예. 이기더라도 큰 점수 차이로 이겨야 되고, 왜냐하면 골드킥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한국이 포르투갈한테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져주기를 바랬겠죠. 포르투갈이 승점 9점으로 그냥 샥 그냥 완전 1등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한국은 결국 1무 2패가 돼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자기네들 두 팀이 더 많은 골을 넣어가지고 이기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들 위주로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런데 우리 팀의 공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좀 할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이야기한 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팀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골을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수비가 좀 불안합니다. 이번에도 경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5분 만에 상대팀 골이 들어갔던가요? 수비가 불안했어요. 그리고 전반 내내 제 생각에는 수비가 좀 불안하지 않았나. 그런데 반대로 포르투갈도 그렇게 이 팀이 강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가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양 팀 다 제가 봤을 때는 실책이 많았어요. 패스 연결이 중간에 차단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사실 한국팀이 좀 더 실책이 잦긴 했죠. 한국팀이 더 잦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직력이 와, 이 팀은 정말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날두 선수의 어떤 그 경기장에서의 면면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이 선수 전성기 때의 그런 모습을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그렇다 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진짜 유럽 리그에서 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다는 최고의 선수가 말이죠, 이 국가대항전 A매치 경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호날두가 이제 뭔가 범실을 일으킨, 예전에 호날두 같았으면 이 정도는 혹시 넣지 않았을까,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보였거든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손흥민 선수도 좀 마찬가지죠. 항상 아쉬움이 남았어요.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는 부상을 안고 달렸기 때문에 그 배트맨 마스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야도 가려지고요. 뭔가 진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외적인 장벽이 있는 그런 느낌. 뭔가 움직임도 둔해지고, 뭔가 패스도 정교하지 못하고, 그게 저는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런 움직임, 이게 부상에서 좀 어느 부분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번에 전반에 만회골을 냈죠. 만회골을 넣었죠. 김영권 선수. 김영권 선수 수비수예요. 확실히 예, 모든 어떤 문제 이런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키는 이강인의 발에서 시작된다. 이강인의 왼발. 이번에도 코너킥으로 예, 그렇게 올려준 공이 재밌게도 호날두의 약간 어깨 등 쪽을 맞고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예, 바로 앞에 김영권 선수의 예, 앞쪽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사실 못 넣으면 못 넣거든요. 그걸 발을 쭉 내밀면서 예, 슬라이딩 슛을 넣었어요. 저는 그때 뭐에 집중했냐면 물론 그 골 장면도 멋있긴 했지만 김영권 선수의 표정, 와 이거는 진짜 넣고야 말겠다, 이거 안 넣으면 난 진짜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 포스로 막 집어넣는 걸 보고 저 선수의 얼굴을 보니까, 와 저 비장한 얼굴 보니까 잘하면 이기겠는데, 역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좀 그런 힘든 경기가 이어졌죠. 중간중간에 참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골 점유율이 포르투갈이 훨씬 높았거든요. 저는 항상 한국팀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 경기장을 보기 때문에 더 시야가 넓을 수는 있습니다. 더 공격적인 패스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공을 뒤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속공, 역습이 가능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손을 못 쓸 어떤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돌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공이 골키퍼한테까지 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심지어 계속 백패스를 하다가 골키퍼가 공을 잡았는데, 김승규 골키퍼 공 잡았어요. 포르투갈 선수가 이제 쇄도합니다. 공격수가 쇄도하겠죠. 압박을 해줘요. 그럼 골키퍼가 그 공을 바로 그냥 밖으로 차버립니다. 공을 아웃시켜버려요. 앞으로 차는 것도 아니고 경기를 잠깐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비 자체가 안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후반 로스타임 때죠. 로스타임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6분이 주어졌을 때 그 6분이 참 적은 시간, 참 모자란 시간 같았어요. 좀 더 시간 좀 많이 주지, 한 8분이나 한 10분 정도 주지, 우리한테 기회를 좀 더 주지. 그런데 그 6분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역습의 기회. 드디어 손흥민이 지금까지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그 손흥민 특유의 그 질주 본능, 우리 진영에서부터 상대 진영으로까지 계속 돌파해 나가면서 수비수들이 그때 몇 명이 따라붙었습니까? 한 5명 따라붙었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하나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선수들을 마크하기 위해서 상대팀 수비수들은 물론 전략이 있겠지만 그 순간, 한순간에 그렇게 공이 뺏겨버리면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못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빠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흥민으로 대여섯 명이 몰린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공간이 완전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황희찬 후반에 교체로 들어왔죠. 황희찬이 손흥민이 패스한 공을 살짝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슛으로 연결을 시켰고, 그게 상대팀 골문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2대1.
새벽 2시경에 그 한국을 외치는 그런 함성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2대1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경기를 하고 있는 우루과이와 가나,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 점수도 참 절묘했어요. 만약에 우루과이가 끝까지 가나를 밀어붙여가지고 한 점을 더 넣는다면, 3대0 승리를 한다면, 그 순간에 가나가 우리 이제 졌구나,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우루과이한테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만약에 3대0이 됐다면 골 득실에서, 그러니까 승점에서는 1승 1무 1패로 한국과 우루과이가 동률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하는 기준인 골 득실에서 우루과이가 1점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겠죠. 우루과이 가나전에서는 경기 장면도 보여줬지만 수아레스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수아레스의 얼굴을 계속 비춰줘요. 수아레스가 막 강력하게 뭔가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그 경기를 계속 관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로스타임도 또 많이 주어졌죠. 8분이었던가요? 가나 선수들 잘 막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있었어요. 와, 거의 그 로스타임이 끝에 거의 달했을 때, 로스타임이 심지어는 지나가고 있을 때 마지막 프리킥 찬스. 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나전에서 마지막 코너킥 찬스를 받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 프리킥 찬스를 결국 우루과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골 에어리어 앞에서의 프리킥이었는데요. 킥이 좋은 선수라면 거기서도 충분히 슛으로 골이 가능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좋은 슛을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가나 골키퍼 바로 정면으로 이제 공을 날아갔죠. 가나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 선수가 사실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는데 숨은 공신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한국이 16강에서 이제 만나게 될 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스위스가 또 남은 경기를 크게 이긴다면 그리고 브라질이 진다면 스위스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긴 좀 어려워 보이고, 아마도 월드컵 최강팀으로 일컬어지는 브라질이 우리의 맞설 16강 상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어려운 그런 경기들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돌파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재구상을 해보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실책이 100%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정말로 그런 조직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8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8강으로 가고 우리도 예전에 뭡니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듯이 임시 공휴일 지정 한번 하죠.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16강을 또 관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간이 7시 벌써 10분이 됐네요. 자, 토요일 아침 건너풍부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일요일 아침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